처음 만나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오셨을 때 뵌 게 한 5년 전에. 그 혼자 사과하시던 분을 만나본 거군요. 방문이 예고장입니다. 예쁘다. 그치? 네, 사진. 안녕하세요, 백희님.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수연 책임은 몇 년 만이에요? 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LG 윤택에 있을 때 저희 임원 코칭하러 오셔서 저쪽 입구에서부터 아이패드를 들고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오셨죠. 화려함? 네, 홍보하면서 봤었죠. 아, 그랬구나. 네. 네. 그 후로 진짜 처음이네요, 그럼? 네, 그러다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네. 미친 서재 유튜브? 네, 너무 반가워서 보다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랑 왔죠. 아, 두 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수연 책임 그동안 근황 겸해서 자기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시고요. 네. 또 뭐 고민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얘기 좀 해주실래요? LG 이노텍에서 거의 11년 가까이 일을 했고요. 주로 조직 문화나 교육 쪽 업무를 하다가 좀 HRM 커리어를 갖고 싶어서 로테이션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스타트업 쪽으로 이직을 했는데 와. 경력을 오래 쌓았다고 쌓았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기업에서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우리 또 제시님은 예. 저는 커리어가 대기업에서 시작했다가 스타트업으로 갔고 그다음 지금 다시 대기업으로 왔어요. 근데 첫 스타트를 제가 해외 영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 가서 HRM을 하게 되고 지금의 회사에서는 HRD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R을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HR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님은 HR의 주니어로서 또 우리 저 수연 책임은 HR의 시니어로서 지금 경력 전환을 두 분 다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도전들에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스타트업에서 HR 팀장을 할 때 내가 너무 많은 영역에서 얕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너럴리스트가 되어가지는 않나라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HR에서의 프로페셔널 좀 무엇일까? 나는 그 프로페셔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제시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HR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HR은 뭐를 하는 영역이다. 회사 스타트업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밖에 없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맞으신 얘기고요. HR이 휴먼 리소스잖아요. M은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직에서 이 사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H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그런 고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얕게 하고 너무 정신없게 그리고 너무 많은데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기분이 든 거는 사실 HR 분야도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필요해요. 하나는 by education. 그래서 상당한 깊이의 날리지 또 HR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스킬셋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던 아니면은 뭐 집합의 교육이 있던 어쨌거나 채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시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얕게 하고 너무 정신없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하는 거는 실제로 HRM에 떨어지는 일들이 그냥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채워야 될 그런 지식이나 스킬들을 본인이 이렇게 갖추고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HRD에서는 Area of Expertise 그래가지고 진짜 expertise 이게 전문가의 그런 수준에 가게끔 어느 정도의 그 학습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지식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 takes time. 그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수연체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기업 다니면서 그런 것들 배울 기회들이 이제 뭐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제신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HR로 경력 전환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갔기 때문에 아마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닥치는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압도당했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내가 이게 부족한 것 같고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마 그런 상황이 살짝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경력 전환을 하면서 좀 더 갖춰진 그런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뭐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하시면, 아직 뭐 주니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캐칭업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있을 때는 너무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갖춰진 곳, 대기업의 어떤 체제와 이미 갖춰진 어떤 것들에 대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어떤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대기업으로 다시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느낌이? 지금 회사에서 HRD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스타트업에서 HRM만,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D라는 영역을 할 수가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그 못했던 것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게 돼서 이거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앞서서 그러면 HRM과 D라고 나눠지는 것을 왜 나눠야 되지? 마치 개발자들이 나는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어라는 말하는 것처럼 HR도 M과 D를 둘 다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대표님, HRM과 D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수연 책임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있나요? 그동안은 참 다르다라고 느끼고 살았는데요. 결국은 저는 다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로테이션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 결국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이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 답은 좀 대표님께 듣고 싶네요. 평생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했죠. 그래서 HRD를 했고, 물론 저는 HRM까지 두루 좀 할 기회가 있어서 경험을 했지만 HRM의 맥락에서 하지 않는 HRD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HRD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인플로이먼트 사이클을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적 자원들을 매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적 자원을 매니지하는 거의 출발점은 뭐겠어요? 출발점은 플래닝을 해야겠죠. 우리 조직에서 비즈니스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인재들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래닝을 하고, 플래닝이 끝나면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하고 이제 소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싱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채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면 또 이 사이클이 뭐가 돼요? 이 사람 들어오면 뭐 시켜요? 온보딩 시키죠. 인덕션 또 다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HR의 또 펑션이 있냐면 급여하고 보상이라는 게 이제 같이 그 채용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온보딩을 시키고 인덕션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잘 정착을 해요. 그러면 뭘 해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야 되니까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과 관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직이 필요한 이 사람들의 역할이나 아니면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 책임은 또 누가 있어요? 조직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본인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위 말하는 러닝 앤 디벨롭먼트, HRD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육성을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성장을 하고 또 그 조직에서는 육성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을 시키면서 조직에서 정말 키가 되는 탤런트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또 육성을 시키고 또 석세션 플래닝, 그래서 또 승계적인 플랜도 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해 가는 데 있어서 또 인적 자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죠. 다 그런 그 사이클을 거쳐서 성장해서 리더도 되고 또 임원도 되고,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엑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이클을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보면 그 안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맥락 안에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HRM과 D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육성이라는 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보내는 게 육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커리어가 제대로 성장해서 성장한 만큼 또 조직에 기여하고 메커니즘이랄까 이런 것들은 HRD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맥락에서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인사 쪽의 그런 그 엄브렐라 우산이 훨씬 더 큰 거고, 그 안에 이제 HRD가 한 사이클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사실 대기업 와서 보니 사실 HRM과 HRD라는 그 부서는 구분이 분명히 돼 있고 그 안에서도 펑션별로 되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펑션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요구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HRD로 왔으니 여기서 어떤 제가 역량을 더 많이 키우는 게 좋을까 이게 요즘에 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HR을 할 때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인상 깊게 가지고 가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나름의 그 이제 기존에 모셨던 임원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D뿐만이 아니고 HR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저에 깔려야 하는 역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D를 하고 조직 문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은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내가 이 일이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도취가 돼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관심을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 속에 돌아가는 공기를 이해하는 그거에 대한 센싱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배워가면서 싸우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HRM이라는 인사라는 그런 그 기능 안에서 HRD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부각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HRD가 펑션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를 돕는 거고 그 성장하는 걸 돕는 거는 자선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에 사람들이 다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컨텐츠를 연결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적용도 하고 활용을 해서 그거가 성과로 연결되게끔 그 돕는 일을 하는 게 이제 HRD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성의 깊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다른 펑션에 비해서 깊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HRD에서 꽃이라고 하는 교육공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 그리고 이제 우리는 IST, 뭐 ISD라고도 하는데 그 육성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 새로운 난리지도 줘야 되고 뭐 스킬도 줘야 되고 또 행동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극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렇게 조성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그 프로세스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잘 그 배울 수 있도록 이 서브젝트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주제 전문가,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라고 하잖아요. 스미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난리지나 이런 정보들을 잘 인스트럭션 이런 걸로 구성을 해서 실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달 방법을 매칭해서 컨텐츠를 고르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죠. 제시님 같은 경우는 우리 ASTD, HRD 프로페셔널들의 그 역량 모델링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ASTD는 업데이트를 리서치에 근거해서 굉장히 업투데이트, 그냥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제시님이 ASTD 좀 사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필요한 그런 역량이나 그런 스킬셋들이 이렇게 다 그 파악이 되어 있으니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조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숏 버전으로 보자면은 HRD에서 아주 코어가 되는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그 교수 설계 부분이 이제 상당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HRD 오퍼레이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운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딜리버리 부분이에요. 예, 딜리버리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인스트럭터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개별적인 이제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HRD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딜리버리를 본인이 직접 이제 해보시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 부분의 스킬셋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쌓아나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RD의 키가 되는 그런 밸류 체인이랄까, 그래서 앞단의 이 설계 부분, 여기는 이제 상당 부분 공부도 하셔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실제 실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부분, 이 부분은 뭐 HRD 오퍼레이션도 상당히 좀 정형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딜리버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선은 좀 이 섭렵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혹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가 배워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주니어 입장에서는 커리어 패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커리어 주기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느 시점에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통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단계별 가이드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좀 깊게 배우고 전공을 하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이제 큰 기업들은 이 교수 설계를 내부에서 또 잘 안 해요. 예, 이게 이제 좀 아웃소싱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교수 설계의 기본을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한다기보다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큰 조직의 HRD 큰 조직들은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대체적으로 좀 갖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단은 먼저 그 배우시고, 그래서 주니어 때는 섭렵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는 잡을 통해서 배우고 언제는 학문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어떤 시기에 학습하고 내재화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딜리버리 얘기는 했지만 사실 요즘 딜리버리의 뭐 강사라든가 아니면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니어들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딜리버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딜리버리 하실 분들, 뭐 강사도 선정하고 이제 강사들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딜리버리의 그런 코어가 되는 그런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실제 본인이 딜리버리 하는 것들은 사실은 주니어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 때는 실제 그 HRD의 기본이 되는 그런 코어들은 언제 경험을 하고 언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섭렵해서 두루두루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그 좀 연차가 쌓이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HRD도 기획하는 파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큰 조직에서 HRD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하나하나보다도 이제 전체를 기획하는 그런 그 HRD 기획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니어 시기를 지나고 한 5년 차, 6년 차 이런 정도 되면 기획 파트에 가서 좀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 파트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 분야를 좀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HRD에서 전문 분야라는 건 기능이 아니에요. 펑션이 아니라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HRD, 사람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IT, 테크놀로지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뭐 전략, 이런 비즈니스에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면서 HRD를 해나가는 게 본인의 전문성을 앞으로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HRD로 쭉 성장하고, 물론 뭐 인사도 했지만 그 보면은 제가
한 7년, 8년 차부터 거의 놓지 않고 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예, 리더 키우는 일. 그래서 본인이 어느 시점에 그런 HRD 안에서의 그런 주제를 이제 하나를 잡고, 그럼 주제를 잡는다는 얘기는 그 주제에 대한 엄청난 깊이의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박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그 본인이 실제 그 주제에 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팔 수 있느냐가, 물론 뭐 가서 교육도 받고 뭐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여물어주면 HRD 프로페셔널로서 이제 시니어로 가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많이 공감이 되고요. 스터디를 굉장히 저도 주니어 때 많이 했었거든요. 닥치는 대로 교육도 듣고. 근데 어느 순간은 결국은 방법론에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은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거나 육성을 하는 게 아닌데 저희끼리 너무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과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아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넓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스터디나 뭐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채널은 너무 많아서 저는 엑셀 함수 같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전반적인 거 하면서 필요한 것들 딱 짚어가지고 집중해서 파고 그 기능 익히고 현업에서 실행해보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주니어 때는 저는 질보단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집어넣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이 집어넣었을 때 이제 내게 되고 거기서 선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많이 집어넣는 게 일단은 좋겠다. 그게 뭐 개인적인 학습이 되던 어디 가서 배우던 아니면 뭐 들이파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만나는 인사 담당자들 어쩌면 조금 외로움을 느낀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는 꿈이 도대체 뭐길래 나가니? HR로서 나중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